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오늘부터 매달 200만 원씩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쉬고 S&P 500 ETF를 샀다고 칩시다. 10년 뒤면 원금만 2억 4천만 원이죠? 수익률이 연 10%만 나도 4억 가까이 돼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10년 뒤에 계좌를 열었더니 수익률이 0%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에이, 모아남님, 미국 주식이 어떻게 10년 동안 안 올라요? 전 세계 시총 1위인데, 시가총액 상위권 기업들이 돈을 그렇게 잘 버는데, 라고 하시겠죠? 자, 사실 말입니다. 이건 제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선배 투자자들이 겪었던 끔찍한 실화입니다. 2000년에 투자를 시작한 사람은 2013년이 되어서야 겨우 본전을 찾았어요. 13년이라는 시간, 여러분의 30대와 40대가 통째로 날아간 겁니다. 남들 파티할 때 나 혼자 깡통 차고 있었던 게 아니라 미국 시장 전체가 13년 동안 여러분을 배신한 거예요. 지금 다들 S&P 500은 무적이다, 무지성 적립이 답이다 라고 하죠. 지난 10년 동안 미국 주식이 너무 좋았으니까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진짜 고수들은 지금 웃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조용하게 다음 지옥을 준비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오늘 그 소름 돋는 진실을 하나씩 파헤쳐 드릴게요. 세상의 경제를 알려주는 모아남입니다. 저는 미국 지수 투자와 장기 자산 배분에 대해서 진짜 미친 듯이 고민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철석같이 믿었던 S&P 500 수익률이 생각보다 안 나와서 혹은 고점에서 물려 있을까봐 힘들다면 구독 버튼 누르고 이 영상이 도움되면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사실 말이야, 여러분이 가장 많이 속고 있는 게 바로 그 우상향 그래프예요. 자, 봐봐. 100년치 차트를 멀리서 보면 당연히 아름답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건 결과론적인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 100년이라는 긴 세월 속에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박살냈던 지옥의 구간들이 촘촘하게 박혀 있어요. 첫 번째 지옥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바로 1966년부터 1982년까지의 구간입니다. 무려 16년이에요. 여러분, 16년이면 아이가 태어나서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의 시간입니다. 이때 S&P 500 지수를 보면요. 100포인트 근처에서 그냥 옆으로만 기어갔어요. 16년 동안 수익률이 사실상 0%였단 말이죠.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지수가 안 오른 게 아니에요. 자, 봐봐. 그 16년 동안 미국의 물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무려 3배가 뛰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1966년에 1억 원을 넣었는데 1982년에도 여전히 계좌엔 1억 원이 찍혀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사이에 햄버거 값, 기름값, 월세는 3배가 됐어. 숫자는 그대로지만 내가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가치는 3분의 1로 줄어든 거죠. 이건 본전이 아니라 사실상 수익률 마이너스 70%짜리 대폭락이나 다름없는 재앙이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지수 투자자들이 가장 간과하는 인플레이션의 습격입니다. 자, 그건 너무 옛날 이야기 아니냐라고 하실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가까운 과거를 가져와 볼게요. 바로 2000년부터 2013년까지입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잃어버린 13년이라고 불리는 전설적인 구간이죠. 2000년 닷컴 버블 때 기억나세요? 미국 IT가 세상을 바꾼다, 나스닥은 무조건 간다 라고 외치며 전 재산을 넣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2008년 금융위기까지 정통으로 맞으면서 13년 동안 오로지 본전만 기다렸어요. 여러분, 13년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내 자산이 제자리 걸음이라면 과연 여러분은 견딜 수 있을까요? 여기서 진짜 재미있어지는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은 지금이 그때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엔비디아 실적 봐라. 애플이 가진 현금이 얼마냐? 지금은 AI 시대다. 그런데 말이야, 자 봐봐. 2000년에도 시스코, 인텔,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의 엔비디아만큼이나 대단했고 세상을 바꾸고 있었어요. 문제는 그 기업들의 실력이 아니라 시장이 부여한 과도한 가격이었어요. 그리고 그 거품 낀 가격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전고점을 돌파하는 데 10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2026년은 어떨까요?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역사상 유례없는 저금리와 미친 듯한 돈 풀기 파티를 즐겼어요. 주식 안 하면 바보라는 소리까지 들었죠. 그런데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물가가 잡히지 않는 뉴 노멀의 시대가 왔어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은 게 이거예요. 만약 역사적 주기가 반복되어서 지금부터 딱 10년 동안 지수가 제자리 걸음을 한다면, 아니 물가 상승률을 빼고 나면 내 돈이 매년 갉아먹히는 구간에 진입한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S&P 500은 무적이니까 괜찮아 라고 웃으면서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시장에는 겨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아주 긴 겨울이요. 그런데 다들 반팔만 입고 눈밭으로 뛰어들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 지옥의 구간에서 내 돈이 어떻게 녹아내리는지 그 수학적인 공포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자, 이제 계산기 한번 제대로 두드려 봅시다.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진다. 제가 왜 지수 하나에만 목매면 안 된다고 그렇게 입이 마르도록 이야기하는지 수학적으로 아주 잔인하게 증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투자에서 가장 무서운 건 폭락장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수학적 회복의 불균형입니다. 아주 쉬운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1억 원을 투자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운이 정말 안 좋아서 첫 해에 시장이 반토막이 났어요. 마이너스 50% 폭락입니다. 그럼 내 소중한 돈은 5천만 원이 남죠? 자, 그 다음 해에 시장이 미친 듯이 반등해서 다시 플러스 50%가 올랐다고 해보자. 와, 이제 본전이다. 역시 미국 주식 버티니까 되네. 라고 생각하시겠죠? 아니야, 절대로 아니야. 다시 한번 잘 계산해봐요. 5천만 원의 50%는 2,500만 원이죠? 그럼 내 계좌는 7,500만 원밖에 안 돼. 분명 지수는 마이너스 50%, 플러스 50% 똑같이 움직였는데 내 피 같은 돈 2,500만 원은 어디로 증발한 걸까요? 이걸 전문 용어로 변동성 드래그 혹은 분산의 늪이라고 불러요. 하락폭이 크면 클수록 그걸 다시 복구하기 위해 필요한 수익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자, 봐봐. 마이너스 10%를 맞으면 복구하는데 11%의 수익이 필요해요. 이건 쉽죠. 그런데 마이너스 50%를 맞으면 플러스 100%가 필요하고 만약 닷컴 버블 때처럼 마이너스 80%를 맞았다? 그럼 플러스 400%가 올라야 겨우 본전이에요. 4배가 올라야 한다고요.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S&P 500 같은 주식 자산은 이 변동성이 너무 커서 아까 일부에서 말한 장기 박스권에 한번 갇히면 이 수학적 늪에서 빠져나오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지수가 위아래로 20%씩 몇 번만 흔들려도 여러분의 계좌는 복리가 아니라 역복리를 맞으면서 서서히 녹아내립니다. 무하남님, 전 매달 적립식으로 사니까 괜찮지 않나요? 라고 묻고 싶죠? 자, 사실 말이야. 그것도 시장이 결국 우상향할 때나 통하는 말이지 10년 동안 옆으로 기는 시장에서는 적립식 투자자도 결국 패배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매달 100만 원씩 넣는데 시장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결국 제자리라면 10년 뒤에 내가 넣은 원금은 그대로인데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과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여러분은 사실상 거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은퇴를 앞두고 자산 규모가 커진 분들에게 이 변동성 드래그는 치명적입니다. 1억 원의 10%와 10억 원의 10%는 무게감이 완전히 다르니까요. 여기서 제가 아주 소름 돋는 통계 하나 더 알려줄까요? 역사적으로 주식시장의 수익률은 전체 기간에 단 5%도 안 되는 급등기에 다 만들어집니다. 나머지 95%의 시간은 지루하게 횡보하거나 고통스럽게 하락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수 100% 포트폴리오를 들고 있다는 건 그 95%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맨몸으로 다 받아내면서 내 자산이 수학적으로 깎여나가는 걸 방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슬슬 겁이 나기 시작하실 거예요. 아니, 그럼 미국 주식을 사지 말라는 거야? 대안이 뭐야? 라고 하시겠죠? 걱정 마세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여러분을 겁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수학적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탈출 로프를 드리기 위해서니까요. 고수들은 절대로 시장과 싸우지 않습니다. 대신 이 수학적 원리를 역으로 이용해서 지수가 제자리 걸음을 할 때도 내 계좌는 우상향하게 만드는 마법을 부리죠. 그 마법이 뭔지 궁금하시죠?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 심리적 여곡을 넘어서는 실전 전략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사실 말이야. 제가 지금까지 수학적이고 역사적인 데이터를 말씀드렸지만 사실 제가 진짜로 걱정하는 건 여러분의 돈보다 여러분의 멘탈이에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제 영상을 보고 큰 결심을 했어요. 그래, 뭐 하는 말대로 10년은 버텨보자 하고 매달 200만 원씩 꼬박꼬박 S&P 500을 샀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어요. 총 7,2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넣었죠. 그런데 3년 뒤에 계좌를 열어봤더니 원금은커녕 6,500만 원이 찍혀 있는 거야. 점심값 아끼고 사고 싶은 거 참아가며 3년 내내 고생했는데 결과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참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미국은 우상향하니까 라는 믿음이 아직은 살아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내 주변에서 터지기 시작합니다. 자, 봐봐. 그때 옆집에 사는 철수는 뭘 하고 있느냐? 주식 다 팔고 금 사서 30% 수익 냈다고 자랑해요. 뒷집 영희는 야, 주식 그거 위험하게 왜 하니? 하면서 미국 채권에 넣어두고 매달 꼬박꼬박 이자 5%씩 받아서 그 돈으로 주말마다 해외여행 다니고 있어요. 자, 이때부터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옥이 열립니다. 텔레비전만 틀면 경제 전문가들이 나와서 한마디씩 거들죠. 미국 주식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인도가 답이다. 원자재가 새로운 금맥이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여러분이 물려있는 S&P 500의 단점만 콕콕 집어내는 영상들을 띄워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네가 과연 미국은 결국 우상향하니까 나는 10년 더 버틸 거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장담하건대 99%의 인간은 여기서 무너집니다. 이게 바로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괴물이에요. 이런 생각 들지? 난 절대 안 그래. 난 기계처럼 적립할 수 있어. 자, 봐봐. 그건 지금처럼 시장이 어느 정도 버텨줄 때 하는 말이에요. 내 자산이 3년, 5년, 심지어 10년 동안 제자리이거나 깎여나가고 있는데 남들은 돈 벌어서 차 바꾸고 집 사는 걸 지켜보는 건 그건 거의 고문에 가까운 고통입니다. 인간의 뇌는 본능적으로 손실 회피 편향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얻은 기쁨보다 잃었을 때의 고통을 2배 이상 크게 느낍니다. 지수가 박스권에 갇힌다는 건 그 끔찍한 고통을 수년 동안 매일매일 맛봐야 한다는 뜻이에요. 결국 대부분의 개미는 가장 저점에서 주가가 반등하기 바로 직전에 에이, 주식은 역시 사기야 라며 다 팔고 떠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세력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나리오죠.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가장 높은 수익률을 찍는 종목을 찾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내가 중도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견딜 수 있는 구조를 짜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S&P 500에 100% 올인했다는 건 그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10년의 겨울을 아무런 장비 없이 맨몸으로 버티겠다는 소리예요. 그럼 부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우리보다 인내심이 강해서 버티는 걸까요? 아니요. 그들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만 그들은 심리적 산소호흡기를 미리 준비해둬요. 지수가 옆으로 기어갈 때 내 계좌의 다른 한쪽에서는 돈이 불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위안을 얻는 거죠. 그게 배당금이든 금수익이든 채권 이자든 말이에요. 자, 이제 슬슬 답답하실 거예요. 아니, 그럼 모하남님, 지수가 박스권일 때 도대체 어떤 방패를 들어야 그 지옥을 견디고 결국 수익을 내는 건데요?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집니다. 여러분의 계좌를 무적의 요새로 만들어줄 고수들의 실전 전략, 이제 하나씩 공개할게요. 자, 그럼 이제 그래서 모하남님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라는 질문에 대답해 드릴게요. S&P 500 다 팔고 도망가라는 거예요? 아니야,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시장을 떠나는 게 아니라 어떤 날씨에도 무너지지 않는 무적의 방패를 갖추려는 거예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축구 감독인데 공격수만 11명 세워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공격할 땐 화끈하겠지만 공 한 번 뺏기면 바로 실점입니다. 수비수와 골키퍼가 있어야 이기는 게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계좌에 적용할 수 있는 3단계 전략 딱 정리해 드릴게요. 1단계, 상관관계가 낮은 대역 선수를 영입하세요. 지금 내 계좌에 S&P 500이 100%라면 그건 폭풍우가 오는데 우산도 없이 반팔만 입고 서 있는 거예요. 당장 비중의 20%는 미국 장기채 TLT로 10%는 금으로 옮기세요. 자, 봐봐. 주가가 박스권에 갇히거나 폭락할 때 금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오르고 채권은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오릅니다. 주식이 쉴 때 얘네가 대신 뛰어줘야 내 계좌의 변동성 드래그를 막고 무엇보다 네 멘탈을 지킬 수 있어요. 주식은 떨어졌지만 금이 올랐네? 이 한마디가 10년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됩니다. 2단계, 리밸런싱의 마법을 기계적으로 사용하세요. 이게 진짜 고수들만 아는 비밀인데 1년에 딱 한 번 나를 잡아서 비중을 다시 맞추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식이 너무 올라서 비중이 90%가 됐다? 그럼 주식을 일부 팔아서 채권을 사세요. 반대로 주식이 폭락해서 주식 비중이 50%가 됐다? 그럼 채권을 팔아서 주식을 사세요. 이 짓을 반복하잖아요? 그럼 너는 박스권 시장에서도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사는 행위를 수학적으로 실천하게 됩니다. 무지성 적립보다 훨씬 무서운 게 바로 이 기계적 리밸런싱이에요.
3단계, 현금 10%라는 초강력 옵션을 보유하세요. 사람들은 현금을 수익률 0%짜리 노는 돈이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현금은 하락장에서 남들의 공포를 헐값에 살 수 있는 할인 쿠폰이에요. 이런 생각 들지 않니? 현금 들고 있으면 주가 오를 때 소외되잖아. 자, 봐봐. 그 소외감보다 무서운 건 폭락장에서 총알이 없어서 손가락만 빨고 있는 무력감이에요. 현금이 10%라도 있는 사람에게 폭락장은 빅세일 기간이지만 현금이 없는 사람에겐 재난일 뿐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SCHD 같은 배당 성장주를 섞으세요. 지수가 옆으로 길 때 통장에 꽂히는 배당금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시장은 지루하지만 내 월급은 들어오네 라는 안도감을 주는 여러분의 투자를 지속하게 만드는 심리적 산소호흡기가 되어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조금은 무겁거나 무섭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투자는 단순히 화면 속의 숫자를 불리는 게임이 아닙니다. 내 소중한 인생의 시간, 그리고 우리 가족의 미래를 담보로 하는 아주 치열한 싸움이에요. 무지선으로 남들이 좋다니까, 미국은 무조건 오르니까 라고 믿으며 10년을 그저 기도하며 기다리는 건 그건 투자가 아니라 방치입니다. 자, 봐봐. 시장은 생각보다 차갑습니다. 지수가 여러분의 노후를 자동으로 책임져 주지 않아요. 연준 의장이 여러분의 자산이 깎여나가는 걸 보면 눈물을 흘려줄 것 같으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직 여러분만이, 여러분의 냉철한 전략만이 여러분의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20분 남짓한 시간 동안 저와 함께 공부한 내용들이 10년 뒤 혹은 20년 뒤 여러분의 계좌가 남들과는 완전히 다른 궤적을 그리게 만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남들 다 하는 기도 매매는 이제 그만하세요. 대신 수학과 역사 그리고 통계에 기반한 단단한 투자를 시작하세요. 오늘 제가 제안해드린 방패 전략들을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하나씩만 실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차이가 거대한 부의 격차를 만드니까요. 자, 봐봐. 부자가 된다는 건 단순히 통장 잔고가 많은 게 아니에요. 어떤 위기나 풍파 속에서도 내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거죠. 여러분이 이 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은 상위 5%의 지능적인 투자자가 될 준비가 끝났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인생의 작은 이정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응원 댓글 하나하나가 제가 밤을 새워가며 복잡한 경제 데이터를 분석하고 대본을 쓰는 유일한 원동력입니다.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고민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미친 듯이 고민해서 답해드릴게요. 세상의 경제를 알려주는 모아남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자산이 어떤 날씨에도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우상향하는 그날까지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 곁에서 고민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